지난번 3월 FOMC까지 미 연준이 금리를 올렸죠. 그래서 연방 기금 금리라고 그러는데요. 예, 미국은 우리는 뭐 3.5% 범위를 안 주는데 미국은 범위가 있거든요. 예, 미국은 그 3월 FOMC에서 4.75에서 5%까지 이렇게 그 연방 기금 금리를 올렸는데요. 뭐 8월 연준 의장은 한 번 더 올리겠다 물가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연준 위원들이 점도표를 찍는데요. 예, 그게 평균 5.1%입니다. 한 번 정도 더 올릴 수는 있죠. 예, 그러나 저는 금리 인상 사이클이 거의 마무리됐다. 앞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예, 미국 경제가 2분기, 3분기 마이너스 성장할 가능성이 있고요. 수요가 위축되면 당초 예상한 것보다 물가 상승률도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미국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그래서 연방기금금리가 선물 시장에서 보니까요. 예, 거기서는 7월부터 벌써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높다. 시장에서는 이런 전망까지 나옵니다. 어떻든 금리 인상 사이클, 이번 금리 인상 사이클은 거의 마무리돼 가고 있고 예, 빠르면 3분기, 늦어도 4분기에는 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고 전 세계가 같이 경기가 나쁘니까 예, 금리를 인하할 수 있고요. 우리 한국은행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예, 유럽은 좀 뒤따라 금리를 내리게 될 거예요. 예, 지금 미국 물가보다도 유럽 물가가 조금 더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아마 미국이 금리를 인하하게 되면은 유럽 중앙은행도 한 1분기 혹은 2분기 시차를 두고 금리를 인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2024년 가가지고는 전 세계가 2022년하고 달리 2022년에는 예,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상했는데 경기가 나쁘니까 이제 경쟁적으로 금리를 인하하는 국면이 도래할 것 같습니다. 예, 한율 전쟁에다가 지금 역한율 전쟁으로 가고 있는데요. 또 경기가 나쁘니까 또 나중에는 한율 전쟁으로 가게 될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한율 전쟁이라는 건 뭐냐? 2008년 미국에서 위기가 오니까요. 정부가 돈을 굉장히 많이 썼어요. 예, 그 다음에 연방 준비제도, 미 연준은 금리 0%까지 내렸죠. 그래서 정부가 돈을 쓰고 그 다음에 연준이 금리를 내면서 소비 투자를 부양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GDP를 구성하는 게 Y는 C 플러스 I 플러스 G X 마이너스 M이다. C는 소비고 I는 투자고 그 다음에 G는 정부 지출, X는 수출이에요. 그런데 가감한 재정정책, 통화정책 써가지고 소비, 투자, 정부 지출이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실제 GDP가 자기네 능력만큼 성장을 못한 겁니다. 능력이라는 게 잠재 GDP인데요. 그러면 그 능력만큼 성장하기 위해서는 수출을 늘려야 했어요. 그럼 수출을 늘려면 돈을 풀어가지고 자기네 통화 가치를 떨어뜨려야 되죠. 이게 한율 전쟁이에요. 그래서 2008년 미국이 위기가 오니까 2008년 한 해 동안 돈을 2배나 풀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요. 엔화 가치가 크게 올라버려요. 엔달러율이 123엔에서 2011년에 77엔까지 떨어져 버립니다. 일본이라는 나라가 디플레 압력이 굉장히 심한 나라거든요. 근데 자기 돈 가치가 123엔에서 77엔까지 올라가 버리니까 수입 물가가 더 싸지고 수출이 안 되니까 일본이 견딜 수가 없었죠. 그래서 2012년에 아베노믹스라고 내놓는데요. 아베노믹스 핵심이 이거예요. 물가 2% 될 때까지 무한정 돈을 풀어보자. 그래서 일본이 돈 엄청 푸니까 엔이 약세로 돌아선 거죠. 그래서 미국에서 시작한 한율 전쟁이 일본으로 갔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은 좀 참았었어요. 왜냐하면 독일 때문에요. 독일이 1923년에 소위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겪었습니다. 1년 만에 독일 물가가 1억 200만 %는 올라버리죠. 물가가 독일 물가가 그렇게 올랐던 거는 1차 세계대전 준비하면서 돈을 풀었고요. 1차 대기전 겪으면서 공장이 많이 파괴됐죠.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오르니까 다양한 일화가 있죠. 뭐 기업들은 월급이 아니라 1급을 줬다는 겁니다. 하루 종일 물가가 오르니까 오전에도 월급 주고 오후에도 줬다는 거죠. 그리고 일부 가정주부들은 뭐 돈을 태워가지고 밥 지었다. 그거 실화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택시를 못 탔다는 거죠. 출발지에서 목적지 가는 사이에 물가가 올라버리니까요.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인플레이션 트라우마에 갇힌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럽 중앙은행은 독일 때문에 돈을 좀 못 풀었는데요.
그런데 미국, 일본이 돈 풀고 유럽 중앙은행만 안 풀면 유로 가치만 올라가지고 유로 수출 가격 경쟁이 떨어지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2014년 하반기부터 유럽 중앙은행도 돈을 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시작은 환율전이 일본으로 갔다가 유럽 중앙은행으로 갔죠. 그래서 새 경제권이 돈을 엄청나게 풀다 보니까 물가가 많이 오른 거예요. 이제 물가가 오르다 보니까 물가를 잡기 위해서는 금리를 올리고 돈을 줄여가지고 자기네 통화가치를 올려야 되죠. 이 통화가치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입 물가가 싸져요. 그래서 미국이 먼저 금리를 올리고 유럽 중앙은행도 올리고 뭐 일본은 아직까지 기준금리는 안 올렸지만은 일드커브 컨트롤이라고 그래가지고 10년 국제 수익률 목표치가 0%인데 범위를 0.25에서 최근에 0.50%포인트까지 좀 확대한 거죠. 그래서 경쟁적으로 좀 통화 긴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통화 긴축 결과는 뭐겠습니까? 통화 긴축하니까 자산가의 거품이 붕괴되는 거죠. 그래서 채권 시장의 거품이 붕괴됐고 주식시장에서 거품이 지금 붕괴되는 과정이고요. 부동산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는 초기예요. 자산가가 떨어지고 금리가 오르니까 소비가 줄어들죠. 그래서 내년은 미국을 중심으로 빠르면 올 2분기부터 전 세계 경제가 침체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침체에 빠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또 다시 내년에는 한율 전쟁을 시작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경제 상황에 따라 한율 전쟁, 역한율 전쟁, 또 한율 전쟁 이런 게 반복되는 것입니다. 빠르면 미국이 4분기에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렇게 되면은 또 달러 가치가 떨어지고 그러면은 일본 엔화나 그런 유로 가치가 상대적으로 오르니까 자기네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니까 이들도 뒤따라 금리를 인하할 수밖에 없죠. 경기가 나빠지면 다시 지금 역한율 전쟁에서 다시 한율 전쟁으로 갈 가능성이 높은데요. 말씀하신 것처럼 빠르면 올 4분기부터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저는 뭐 계속 앞으로 10년은 한국 증시에 투자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요. 1980년부터 이 10년 단위로 분석해 보면은 10년 단위로 우리 주가가 좋았다가 미국 주가가 좋았다 이런 패턴이 반복되거든요. 예를 들어서 1980년에서 89년까지는요. 우리 코스피가 올 평균 한 2% 상승했어요. 올 평균 2%는 굉장히 높은 수익률입니다. S&P는 1% 정도 올랐고요. 그런데 80년대 우리 주가가 왜 그렇게 많이 올랐느냐. 특히 86년에서 88년에 3조 원이라고 썼어요. 전 세계 저유가, 저금리, 저달러로 우리 수출이 굉장히 많이 증가하면서 우리 경제가 86년, 88년에 연평균 12%는 성장하거든요. 이때 주가가 급등했었죠. 그리고 이제 9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 주가가 많이 오릅니다. 90년대 들어와서는 미국에서 정보통신혁명이 있었죠. 특히 나스닥 중심으로 주가가 엄청 많이 오릅니다. 그리고 2000년 들어와가지고 나스닥 시장에서 거품이 붕괴되면서요. 2000년에서 2009년까지는 미국 주가가 특히 S&P 500 월 평균 수익률이 마이너스 0.09%나 돼요. 10년 동안 미국 주가가 떨어졌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 주가, 중국 주가는 뭐 0.9% 안팎 이렇게 올랐거든요. 월 평균. 그때는 중국이 세계 시장에 편입하면서 중국 경제가 급격히 성장하면서 우리 중국으로 수출 많이 하면서 미국보다 우리 시장이 좋았고요. 그 다음에 2010년에서 2019년까지는 중국이나 우리나라보다 미국 주가가 훨씬 더 많이 올랐었어요. 그래서 우리 그 젊은 분들, 최근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지난 10년만 보고 미국 시장만 맞아요. 좋다. 네. 그래서 국장 떠나가지고 미장으로 가자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요. 미국 주가가 지금 상당히 가대평가형에 들어섰습니다. 제가 대표적으로 명목 GDP 가지고 주가 지수를 평가하는데요. 우리 주가 지수는 작년 말에 한 22% 명목 GDP에 비해서 저평가됐어. 코스피 기준으로요. 그런데 S&P 기준으로 보면은 한 10% 정도 가대평가됐습니다. 미국 주가는 아직도 가대평가됐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주가가 좋고 우리 주가가 좋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달러 지수예요. 당연한 이야기가 되겠지만 달러가 강세될 때는 미국 주가가 좋았고요. 달러가 약세됐을 때는 우리 주가가 상대적으로 좋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저는 달러 지수가 작년 9월, 10월 뭐 114까지 갔다가 최근 102 안팎으로 떨어졌습니다. 지금 10% 이상 떨어진 거죠. 장기적으로 달러 가치 하락 추세가 지속될 것이다. 그거는
미국의 대외 불균형이 너무 심화됐어요. 미 연방정부 부채가 너무 많고요. 예, 대순부채도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 8월 달에요. 대부채 늘어난다. 순부채 늘어난다. 대순부채 늘어난다. 그래서 S&P가 미국의 국가 신용등급 한 단계 떨어뜨린 적이 있는데요. 그때보다 지금 훨씬 더 미국 연방정부 부채, 대부채가 훨씬 더 높거든요. 예, 그리고 세계 중앙은행이 과거보다 달러 보유 비중을 많이 줄이고 있어요. 예를 들어 세계 중앙은행이 2000년에 외환 보유액 중 달러를 71%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 60%로 줄어들었죠. 특히 중국이 미 국채를 계속 팔고 있고요. 그 돈 가지고 금을 사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외환 보유액 중 지금 금 비중이 작년 말 기준으로 3.5%밖에 안 되는데요. 앞으로 중국이 계속 미 국채를 팔고 금을 사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은 앞으로 10년은 달러 가치가 하락하고 미국 주식보다는 우리 주식이 상대적으로 더 좋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